네, 2024년 12월 18일 이정훈입니다. 제가 12.3 계엄 이후, 계엄 실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방법으로 거리의 정치, 거리의 투사가 되라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거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.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 외에는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상당히 힘든 겁니다.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뉴스랑 상관없이 엘리트와 대중이라 그럴까? 대중이라는 표현이 참 옳지는 않은데 서민이라 그럴까? 엘리트와 서민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가를 움직일 때는 서민을 움직일 때가 있고 엘리트를 움직일 때가 있고 둘을 다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.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. 가장 쉬운 비유는 여러분들 요즘 뭐 운전면허 다 갖고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죠. 쉽게 말하면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죠. 아무나 운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. 그것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. 수술을 한다면 수술을 해본, 수술을 배운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.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가면 진짜 생사람 잡죠.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운영하고 뭐 전쟁에 대비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훈련받은 엘리트들이 해야 됩니다. 그 엘리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야 돼요. 그걸 하려면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이 잘하는 엘리트일수록 건방에 하늘을 찔러요.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미국 특수전사령부에 가게 되면은 거기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모여 있죠. 그 중에서도 뭐 대북으로라 그러면 이제 제일 센 사람, 우리 같은 707 같은 데인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넘버원이니까 뭐라고 지시하면 그거 안 돼 스스로 판단합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법을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소용없고요. 과업을 줘야 돼요. 이건 너 할 수 있어? 너 이것도 못해?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.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그러겠죠. 자존심 때문에 합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가르쳐주면 소용이 없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럿이 묶어서 뭔 작전을 하려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한 나라의 유방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. 유방은 장량, 소하, 한신 같은 이 당대의 거물들을 다 거느렸습니다.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. 한신이 유방을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죠. 저 사람은 한 10사람을 한 사람도 지휘하지 못할 사람, 저 사람은 10명을 지휘할 사람, 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할 사람, 이런 얘기 쭉 나오니까 유방이 묻죠. 나는 어느 정도 지휘할 것 같아? 그랬더니 우리 폐하께서는 한 10만 명을 지휘할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그래? 그럼 당신은 얼마나 지휘할 수 있어? 그랬더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.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합니다. 10만, 100만, 1000만 억을 줘도 지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유방이 기분 나쁘죠. 허허허 웃고 맙니다. 그렇게 해서 한신이 건방을 떨 수 있는 공간을 줬기 때문에 한신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항우를 잡아내는 겁니다. 대신에 그 건방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 유방이 좀 문제가 있고 여태가 힘을 쓸 때죠. 그래서 그 유명한 토사구팽으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. 뭐 이건 옛날 얘기고 어쨌든 간에 천하를 통일하려면 최고의 엘리트가 필요합니다. 장량 같은 제사도 필요하고 소화 같은 엘리트도 필요합니다. 그런 사람들을 다 거느리는 데는 병사는 겨우 10만 밖에 못 거, 10만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제사를 거느리는 데는 유방이 최고였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는 진짜 최고를 뽑아야 됩니다. 한신의 반도 안 되는 인간을 한신 자리에 앉히면은 그 자는 그 자리를 못 견뎌요.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유력 매체의 엘리트들이 윤 대통령을 좀 쫄로 보고 있죠.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가 무너졌으니까. 근데 윤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맡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용현입니다. 근데 김용현 씨는 척척척척 해내지 못하고 뭐 옛날처럼 우리나라 3대 친위 부대인 수방사, 방첩사, 그리고 특전사만 동원하는 이런 계엄을 하다가
완전히 실패한 겁니다. 이 계엄을 하려면은 작전 부대로서 육군에 몇 개 사단,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에는 56사가 들어오고 강남에는 몇 사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. 그런 작전 부대들이 쫙 들어와야 되고 부산에는 누구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근데 이번에 전국 계엄인지 서울만의 계엄인지 그것도 발표된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었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트가 한 게 아니에요. 윤 대통령이 엘리트를 쓸 줄 모릅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계엄한 거 보게 되면 탁탁탁탁 위수령도 그렇고 긴급조치도 탁탁탁탁 합니다. 제대로 사람을 쓴 거죠. 그런데 이 엘리트들은 이 과업을 주면 잘하지만 나중에 자기네가 코너에 몰리면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서민들도 붙잡히거나 그러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엘리트들이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큰 배신으로 찍혀서 상처가 됩니다. 지금 뭐 계엄령 참여했다가 구속된 군 지휘관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데 그들도 자기들이 계엄에 동의했던 건 아니잖아요. 이거 우리 부하들이 얘기를 따라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부하와 자기가 살려면은 나는 적극 가담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이제 배신의 코드로 옵니다.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동원됐던 병사들은 장병들은 그러면 그들도 뭐 지금 특전사에 이번에 동원됐던 부대원들이 뭐 쇼크를 먹었다 국민들한테 총불리를 거는 거 미안하다 그들도 역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배신이냐 배신이 아니냐의 차원에서 엘리트들을 바라보고 그들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착각입니다. 그들한테 임무를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지도자라면은 임무를 줄 때는 엘리트한테 맡기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배신을 자기들이 보기엔 배신이지만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차원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죠. 그건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.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엘리트에 매달려갖고 엘리트와 같이 뭘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쉽게 안 따라옵니다. 다 당신을 암주요, 암군이요, 혼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 주요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습니다.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. 이럴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? 서민을 만나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당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죠. 뭐 건진법사의 법사폰이 또 나왔다. 뭐 명태균 씨도 이제 그쪽 사람인데 그쪽에 뭐 무속계통인데 그렇고 옛날 뭐 천공도 그렇고 왜 그런 사람 만났냐고 막 씹어댑니다. 그런데 정작 그렇게 씹어대는 사람들도 궁금하면은 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. 누구 유능한 점장이 없어? 누구 법사 없어? 왜? 지금 사회과학인이 뭐니 하는 거는 그렇게 학문을 사회과학 발전시켰어도 정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. 예측이 안 돼요. 오히려 점이 잘 맞으니까 그걸로 가. 그래놓고 남이 하면 비판해. 그리고 그 점 보는 사람들은 무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들이 언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라를 지킵니다. 엘리트들은 아까 이렇게 막 똑같아요. 서민이나 엘리트랑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트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뚝 떨어져서 영원한 배신자로 찍히고 날아갑니다. 근데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사람들이 몰라. 근데 나중에 얘들이 정신 차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단군조선이 이끌던 나라가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죠. 근데 그 단군을 이어온 게 누구예요? 역사책의 삼국유사에 나오긴 하지만 단군을 쭉 모셔왔던 건 이 땅의 무당들입니다. 화랑을 모셔왔던 것도 이 땅의 무당들이고요. 그 억울하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 신으로 모셔서 왔던 게 이 땅의 무당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진 시기에는 이어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라가 융성하게 되면 일부는 인간문화재 대접받지만 대부분은 무속인으로 천대를 받습니다.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. 근데 또 필요하면 사람들은 다 만나요. 자,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위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을 만나가지고 뭐 헌재에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엘리트의 도움을만 붙잡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그 엘리트들이 윤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배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들만 붙잡고 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땐 누굴 잡느냐? 대중, 서민을 잡아야 됩니다. 조선이 망하는 나라로 갈 때 엘리트들은 위세에 눌려갖고 가만히 있습니다. 그때 분연히 총 들고 일어나는 거는 세상
두려운 거 모르고 세상 올 줄 모르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거든.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목숨을 바칠 의지를 내는 거예요. 그들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. 한니발도 그랬고 패튼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줄 알아야 돼요. 알았습니다. 박정희,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사들과 같이 호흡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일선부대에 가서 계속 방문하고 하는 거죠. 엘리트 위주로 안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, 국가 안보는 자기가 잘하니까 당연히 해놓고 플러스로 대통령이 안보만 잘하면 되지. 내각에서 해야 될 경제까지 살려냈던 겁니다. 엘리트도 움직이고 서민도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금 쭉 보면은 상당히 엘리트 위주로 움직여왔어요. 물론 이제 뭐 비옥식 성상에서 뭐 천공이라든지 뭐 권진이라든지 뭐 명태균이 이런 사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로 그쪽하고 놀았어.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요, 괴벨스가 말한 대로 직접 서민, 국민을 상대해야 됩니다. 요 둘을 제때 이렇게 만날 줄 모르는 지도자는요,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이 둘을 제때 동원할 줄 모르는 CEO라든지 기업 회장, 조직 지도장도 보면 정치력이 없습니다. 대개는 편하기 때문에 엘리트 위주를 만날 겁니다. 엘리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못 냅니다.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만 먹고 욱할 수 있는 서민입니다. 제가 거듭해서 윤 대통령 거리의 정치로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은 서민과 직접 대화할 때지 엘리트와 할 때가 아닙니다. 그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스스로 발목이 잡힐 거고 12.3 계엄 자체를 한 게 상당히 엉성했고 참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 힘이 안 붙습니다. 그리고 서민도요. 지금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입니다. 주권자들입니다.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해주면 어차피 윤석열은 날아갑니다. 제가 청명회 주거나 한시가 주거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더니 이제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그 말을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이래 주거나 저거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헌재에 가서 그 똑똑한 엘리트를 상대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일반 서민 국민을 설득해라. 이 서민을 설득해갖고 윤석열을 코너로 몰아넣는 게 누구냐? 그게 지금 민노총이 동원한 그런 민노총이 하는 좌파 전술입니다. 거리를 정복해서 대중을 정복한다. 괴벨스의 이론 중에 뭐 그가 했다는 것도 있고 안 했다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쭉 정리된 개념들은 선전선동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것들입니다.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. 그람시도 얘기했어. 이거는 공산주의에 다 얘기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 세계의 정치학으로 와서는 뭐 이제 선고론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상당히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있죠. 근데 본질은 거의 괴벨스가 얘기했습니다. 서민을 잡아야 됩니다. 나치도 서민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. 엘리트들은 상당히 히틀러에 반대해서 국외로 빠져나갔잖아요. 핵무기의 원조인 아인슈타인도 나갔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?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급한데 아직도 엘리트를 잡고 있고 엘리트만 붙잡아서 하려다가 실패한 게 12.3 계엄입니다. 엘리트와 서민에 대한 인식, 구별, 사용법 좀 이상한 말이지만 누가 손잡는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윤 대통령이 해봤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